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는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그룹 기능인데, 그룹 기능은 이제 선생님들이 레퍼런스 지금 조금밖에 안 모았지만 많아지는 경우도 생겨. 이제 100건, 200건 막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는데 그때 내가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그 100건, 200건을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그룹 기능이고요. 이 그룹 기능은 엔드노트 메뉴 상단에 보면 그룹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쓰셔도 되시고, 좌측에 있는 마이 그룹스라는 것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 메뉴들이 등장을 해요. 메뉴명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로 오른쪽 방법을 써요. 왜냐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룹은 여기 보이신 것처럼 꺽쇠기호로 있는 게 그룹 셋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서랍장 모양 아이콘이 바로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셋 밑으로 그룹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볼까요? 라이브를 열어보신 다음에 여기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좌측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 그룹스 꺽쇠가 있는 게 이제 그룹 셋이에요. 여기서 선택을 해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과 관련된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뉴 그룹을.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시면 그룹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뉴 그룹 밑으로 하이 그룹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폴더는 계속 하이 폴더 계속 아래로 폴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그룹은 그룹 셋 밑에 그룹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하셔야 되세요. 그룹 셋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그룹 셋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 아래로 그룹을 똑같이 탄생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세트와 아래쪽 그룹을 만들어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룹 셋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리네임 그룹 셋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네임 그룹 셋을 누르시면은 그룹 셋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고, 그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네임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요게 그 번호, 그러니까 오른차순 내림차순, 그러니까 그 알파벳 순, 그다음에 숫자 순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3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리네임 그룹 2 주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바뀝니다. 이렇게 2, 3으로. 네, 가장 아래 거를 1로 주게 되면은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룹의 이름을 줄 때는 요걸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만들 때 뭐 이렇게 01 이렇게 번호 주고, 네,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뭐 이름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각각 그룹별로 뭐 넘겨주시면 되는데, 넘기는 방법은 이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선택하시고 클릭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드랍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넣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게 되냐면은 저희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수의 개수들을 이렇게 다중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드래그 하셔서 넣어두시면 되세요. 나는 전체를 다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드래그를 쭉 잡아서 이렇게 전체를 잡으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만, 만약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컨트롤 키랑 알파벳 A, 5의 첫 글자인 알파벳 A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은 한 번에 셀렉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다 집어넣으셔도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A도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윈도우의 기본 기능들이 같이 엔드노트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기능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은 어떤 폴더에다가 파일을 집어넣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필터링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기 임진묵이라는 선생님의 논문을 제가 1번에도 넣고요. 2번에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15개 중에서 내가 1번이라고 태그를 해준 애들만 모여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딱 필터링 되는 겁니다. 2번이라고 필터링한 거, 2번이라고 붙여놓은 것만 모여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필터, 해시태그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즉, 임진묵이라는 선생님의 논문에는 1번과 2번 전부 다 태깅가 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필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한 것들의 필터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잘못 들어온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임진모 선생님은 1번에서 빼버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하시면은 그룹에서 싹 빠져나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해주시게 되면은 메뉴가 팝업창에 뜨게 되겠고요.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삭제가 아니라 그룹에서만 재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1번과 2번 봤을 때 2번에는 살아있고 1번에는 사라져 있고요. 전체 개수는 당연히 변화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에서 싹 지우실 때는 항상 마우스 우클릭 remove reference from group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 개 없애야 될 때는 당연히 가중 선택하시고 remove reference from group 하시면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설명드린 스마트 기능, 뭐 AI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create 스마트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create 스마트 그룹. 그룹스 메뉴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특정 조건들을 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가 2024년인 것들만 모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create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은 이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죠? 필드별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레코드 넘버, 리서치 노트 같은 거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1번 이렇게 컨테인즈 1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만 바로 쏙쏙쏙 다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코멘트 할 때, 코딩 할 때 숫자를 해주시거나 뭔가 표기를 남아있는 걸 해주시면은 그걸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여기 아래쪽으로 그룹핑 하고 싶어? 이거 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카테고리화 시키고 싶어 이러면. 그 다음에 그냥 이 스마트 그룹은 지워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만 보시면 금방 잘 하셔서 이렇게 요런 메뉴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만드는 거 스마트 그룹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쭉 레퍼런스 정리를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원문을 보셔야죠. 원문에 있는 테이블과 피겨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레퍼런스별로 필요한 파일들을 다 붙여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레퍼런스에 내가 원하는 PDF부터 JPG, DOC, PPT, 엑셀 다 붙어요. 파일 형태는 상관없이 다 붙게 되고 개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붙어봤자 아까 데이터 폴더 용량만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붙일 수 있는 파일이 몇 개 없어요. 그냥 원문 파일 붙일 거고 뭐 어디셔널한 서플 피겨 붙일 거고 테이블 정도 붙이고 서플먼트 매터리얼 정도 파일 정도 붙겠죠. 그래서 그런 로우 데이터 파일들 이런 거 붙기 때문에 개수가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다. 네, 붙인 파일들은 여기 꺽쇠기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파일명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오픈 위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된 파일이 내 PC에서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메뉴가 등장합니다. PDF를 어도브 리더로 해놨다? 그럼 이렇게 어도브 리더로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이 열리면서 실행이 됩니다. 잘못 붙인 파일은 당연히 딜리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 한 뭐 5개? 뭐 이렇게만 내 손으로 하나씩 다 붙이면 되는데 레퍼런스 한 100건 넘어갔다 그러면 손으로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때 등장한 기능이 Find Full Text 기능입니다. 해당되는 레퍼런스의 전원 세트를 찾아가지고 PDF 자동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 붙여버립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아까 레퍼런스 수집한 거 전체 레퍼런스에서 너무 많이 선택하면 오래 걸리니까 5개만 선택해 볼까요? 저는 5개만 이렇게 5개 선택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으로도 쓸 수 있다고 매뉴얼 해놨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 선택한 것 중 아무거나 해서 Find Full Text라고 그냥 아예 메뉴명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여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Find Full Text 찾은 다음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측에 Find Full Text라는 그룹과 Search라는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 찾을 때는 전체 다 선택하고 하시면 되겠죠. 전체 다 선택하시고 서칭은 내가 선택한 개수에서부터 이제 카운트 하나씩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found PDF가 PDF를 찾은 거고
found URL과 not found는 둘 다 못 찾은 경우예요. not found는 진짜 못 찾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국내 문헌을 좀 잘 못 찾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예 구독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못 찾고, 너무 옛날 거라서 PDF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못 찾고, 네, found URL은 뭐냐면은 그 해당되는 출판사까지는 갔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저작권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 URL을 딱 클릭하면은 원문 PDF가 열리는 게 아니고 URL 클릭하면은 요거 보시려면 구독하세요, 구매하세요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URL을 찾아줘도 못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누른 거 몇 개 차이나 보면은 found PDF가 두 개가 떴고 found URL 하나 떴고 이렇게 떴어요. 자, 그러면 found PDF 세 개 떴는데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요 썸머리 창이 여기 파일 붙어 있죠? 바로 아까 없었어요. 보여드리면은 여기 없죠? 어태치 파일 메뉴만 있죠? 근데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오픈 위드 눌러게 되면은 해당되는 PDF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당되는 파일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로딩이 걸리네요. 자, 열렸었네요. 네,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고 PDF 원문 그대로 다 나와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PDF를 일일이 다 갖다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못 찾은 found URL과 not foun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시면 대부분 구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어태치 파일로 내가 붙여 넣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운드 PDF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면은 여기 PDF 탭이 생길 거예요. 이 PDF 탭으로 해서 그냥 한 화면에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그냥 한 화면에서 리스트업 하면서.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하지는 않죠. 저희가 지금 요 PDF 자체는 엔드노트 자체에서 지원하는 PDF 리더기예요. 그래서 이 썸머리 탭에서 오픈 위드라고 대부분 나오는데 오픈이라고만 달려 있는 건 PDF만 이렇게 오픈이 달려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은 그냥 이 엔드노트에서 읽을 수 있는 엔드노트가 보여주는 리더기로 PDF를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말풍선기호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마이크업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선생님 쓰시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 하면서 읽어보시고 여기다가 뭐 메모도 달아두시고 코멘트로 이렇게 뭐 참고 문헌 뭐 이렇게 뭐 어쩌죠 이제 코멘트 달아놓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제 PDF가 바뀌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닫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딱 드렸어요. 압축해서 드렸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 파일, 이 라이브를 열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PDF 파일 다 붙어 있어요. 네, 제가 붙여놓은 거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되고 이 PDF 파일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제가 아까 작업한 노트들 있죠. 노트들까지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요새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연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같이 라이브를 공유를 하면서 많이 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고 수집을 하고 파인드 프레스 다 돌려서 다 붙이고 없는 거 붙인 다음에 공유 싹.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할 거 각자 추가.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시던 건 방식은 어떠냐면은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이 리스트업을 다 해두시는 거예요. 엑셀 리워드에다 리스트업 하시고 별도 폴더에다가 PDF 파일을 막 다 담으세요. 근데 그 파일명 다 바꿔야 되죠. 안 바꾸면 또 헷갈리니까 미리 다 열어봐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 몇 개 빠지고 또 들어오고 뭐 PDF 파일도 없고 그것도 중복된 거 생기고 막 다 열어봅니다. 네,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파일을 간혹가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요거 파일 따로 저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경우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세이브 에즈 버튼이 있어요. 눌러서 따로 저장해 놓을 수는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따로 저장하시는 이들은 많지는 않으시고 여기서 파인드 푸텍스에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파일명은 자동으로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 설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에디트 탭에 가시면은 프리퍼런시즈라는 설정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바꾸실 수는 있으세요. 예, 내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의 설정들은 다 바꿀 수 있게 되고
이 find 텍스트가 관련돼서 여기 기능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 핸들링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름을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엔드노트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붙을까라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레퍼런스를 수집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픈 어세스, 그러니까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논문들 위주로만 붙였다? 그럼 거의 100%다 붙어요. 근데 국내 문헌들 위주로 붙이고 그다음에 아티클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너무 오래된 아티클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작권이 굉장히 스트릭한 저널들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안 붙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붙여 나가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파인드 텍스트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내 PC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PDF 파일들이 떠올릴 거예요. 이 PDF 파일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 PDF 파일이 엔드노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서류 정보를 막 붙여줘요. 그래서 폴더에 저장된 PDF 파일 자체를 그냥 엔드노트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는 상단 파일 메뉴의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여기 PDF 반실수라는 폴더 내에 ABC 프로젝트 그냥 이름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3개를 지금 저는 엔드노트에 레퍼런스 수집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 파일 3개를. 그래서 요 수집을 엔드노트에 레퍼런스 수집을 안 한 요 파일 3개를 엔드노트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를 펌메에서 검색해서 레퍼런스를 씹어두고 어태치 파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파일을 그냥 그대로 파일에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써서 갖고 오는 거예요.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팝업창에서 해야 될 거는 추즈 버튼 눌러서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을 해요. 폴더 선택하고 그 폴더 안에 있는 PDF 다 갖고 오거든요. 이 2개 옵션은 그냥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단일입니다. PDF로 단일로 되어 있고 중복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그냥 임포트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고 좌측에 그룹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제가 아까 옵션을 체크해놔서 그래요. 그룹을 만들어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상위 폴더를 선택해서 하위까지 다 묶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첨부가 되면서 첨부돼 있죠. H스텝 가보게 되면은 모든 정보들이 아까 펌메드에서 수집했던 정보처럼 초록 정보들까지 자동으로 입혀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넣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이트에 가면은 썰렁해요. 타이틀에만 딱 이렇게 파일명 하나만 딱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파일 자체를 열어보게 되면 파일이 이상 있는 건 아니에요. 파일 자체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파일이에요. 그렇게. 문헌 잘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왜 정보를 못 갖고 오냐면은 이 정보를 갖고 오는 방식이 아티클을 읽어서 갖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아티클의 이 PDF 파일 자체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PDF 파일 자체 정보가 붙어져 있어요, 원래. 그 정보를 읽어와야 되는데 그 정보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당되는 아티클을 펌메에서 찾아가지고 각각의 항목들을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편리하게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아티클을 내가 검색을 하고 그 아티클의 모든 타이틀명부터 일일이 다 갖고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 아티클의 DOI 정보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요거 하나만 복사해야 해요. 복사해서 여기 DO에다 붙여놓고 다 비워놔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Find Reference Updat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 DOI 정보를 기반으로 엔드노트가 막 정보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여줘요. 비어있는 게 아마 왼쪽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DOI 정보를 인식해서 끌고 와요. 업데이트 오브 필드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업데이트 오브 필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가 채워집니다. 물론 지금 그 아티클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무 DOI나 긁어왔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일일이 손으로 막 저자 연도 하나씩 붙여넣기보다는 마우스 우클릭 find reference update 하시기 전에 DOI 정보 요것만 하나만 싹 넣어놓으면 되세요. 참고로 DOI 정보를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DOI라는 정보는 원래 이렇게만 돼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앞쪽에 https doi.org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해요.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떼고 뒤에 10, 요 숫자 무조건 10으로 시작하거든요. 1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가 요거 잘라 놓으시면 되세요. 네. 요 슬러시 T로 네. 요거 앞에 거는 그냥 기호고 10, 다 10이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PDF 파일까지 갖고 오시게 되면 그다음에 뭐죠? 내가 아까 막 수집하다 보면은 PDF 펌웨어 수집하고 PDF 갖고 오다 보면 막 중복이 엄청 생길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복 신경 쓰지 말고 막 수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레퍼런스 중복 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하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집이 끝나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실 기능은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요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Find Duplicate. 한번 요거는 교환 순서를 쭉 갈 거니까 교환에 넘기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은 전체 레퍼런스에서 시작합니다. 올 레퍼런스 항목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중복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를 누르시고 Find Duplicate를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클릭. 자, 그러면 교환의 다음 장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혹시 팝업 창이 안 나타나시면은 중복된 거를 수집한 게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만약 중복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좌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일일이 비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 이 엔드노트 중복을 인식하는 방식은 컴마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똑같으면은 중복입니다. 그냥 글자를 분석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중복이 되는 이 상태 그냥 캔슬 하시면 돼요. 캔슬. 그럼 이렇게 중복이 된 것들이 하이라이트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안 된 건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중복된 것들 중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교환에 있는 순서대로예요.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만 싹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된 저는 14개의 레퍼런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교환을 썼는데 데이터베이스별 형식이 상이해서 전체 중복을 삭제할 수 없어 2차 중복 논문 제거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난 펌매드만 해요. 그러면 이럴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펌매드 자체도 중복 데이터에 있어서 걸러지긴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뭐 펌매드도 하고 구글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두 개 아티클 완전 똑같은 아티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까 그 find duplicate 기능으로 제거가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전월명이 달라요. 하나는 풀네임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약어로 들어갔어요. 이건 사람은 보자마자 알아요. 똑같은 건데? 근데 컴퓨터는 절대 못해요. 이거 글자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문헌이어도 다르게 색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DB, 그러니까 구글은 풀네임으로, 그다음에 뭐 펌매드는 약어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색인을 해놨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find duplicate 끝난 다음에 저자명이나 타이틀명을 정렬하신 다음에 위에서 또 내려오면서 보시다가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워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이 많을 때 한 번쯤 2차 중복 논문 제거는 꼭 해주셔야 되십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잘못 지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딜리트해서 잘못 지었다 하신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트래시에 있어요. 트래시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살리면 됩니다. 살리는 건 간단해요. 아까 저희가 그룹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올 레퍼런스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 레퍼런스로. 그래서 지우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냥 트래시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시고 지워진 거는 선택하고 다시 들어가시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개 지울 때도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시고 또는 우클릭하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두 가지 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중복까지 제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분명 무슨 프로젝트나 논문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1번은 그룹으로 내가 쓸 것들만 쏙 뽑아놓으면 되겠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예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방법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번에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 요 5개로 케이스 리포트를 써야지 라고 한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투의 뉴 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매뉴얼에는 메뉴가 이렇게 캡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할 거예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로. 뉴 라이브 선택하고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예요. 하면은 엔더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나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워드도 우리가 세 문서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듯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를 하나로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내가 목적에 맞춰서 그 수집하는 프로젝트나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를 만들어 두실 수 있고 그때그때나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카피를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은 PDF 파일 다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까 메모해 놓은 거, PDF 파일에 메모해 놓은 것도 당연히 다 똑같이 오겠죠? 그 다음에 리서치 노트에 내가 메모해 놓은 거 똑같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카피는 그 레퍼런스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잘 와요. 그러면 또 다르게 응용이 가능한 부분은 이런 것도 되세요. 내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가 더 필요해라고 하면은 기존의 엔도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카피 레퍼런스 2 누르면은 내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 열려져 있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타나요. 명칭이. 그러면 이 상태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6개로 늘려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논문 쓸 때마다 이렇게 딱 하나를 만들어 두는 편이에요. 주로. 네, 그래서 바탕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S 워드 연동해서 참고 문헌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엔드노트를 가지고 워드에서 쓰는 기능은 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설치하셨을 때 이렇게 엔드노트 탭 메뉴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내가 따로 설치하는 기능이 아니고 엔드노트만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에서 내가 참고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엔드노트 탭 메뉴에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s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본문 내에 위치한 커서가 위치한 부분에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 항상 문헌의 가장 아래쪽에 참고 문헌 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워드를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MS 워드 한번 실행해 주시고 아마 선생님들도 바탕화면에 있거나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있을 거예요.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 문서 그냥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보시게 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아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초록 정보들이 쭉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그냥 우리가 글을 쓰고 있다라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카피하거나 컨트롤 C 하셔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내가 마치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고요. 상단에 엔도트 탭 메뉴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도트 탭 메뉴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보고 답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채팅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커서를 둡니다. 나 여기다 인용번호 넣을 거야 할 때, 구두점 앞쪽에 둘 수도 있고, 뒤쪽에 둘 수도 있고, 이건 그 투구 경향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 다 구두점 앞쪽에 두도록 할게요. 구두점 앞쪽에 커서를 두고, 엔드노트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에다 인용할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3개만 선택해 볼까요? 뭐 개수는 상관없어요. 뭐 선생님들 뭐 연습하시는 거니까 뭐 3개, 4개, 5개 뭐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보시고 자, 이거 3개가 인용이 될 거예요. 어디에? 요 위치. 커서 깜빡이는 위치에. 그 상태에서 엔드노트 탭 메뉴 선택하시고 엔드노트 탭 21탭 누르시고 가장 왼쪽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써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글자 부분을. 그래야지만 이렇게 메뉴 4가지가 밑으로 딱 펼쳐져요. 글자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를 두 번째 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참고문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들어왔는데 저랑 다르게 이렇게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본문 내에는 저자와 연도 같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뭔가 초록까지 같이 들어온 형태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내가 들어온 참고문헌의 모양들을 옷을 스타일을 요 어노테이티드라는 옷으로 입혀놔서 그래요. 요거를 클릭하고 어노테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넘버드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넘버드 선택해 보시면은 이렇게 번호 순대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1번부터 3번 잘 들어왔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아까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제 아예 뒤쪽 문장에다가 커서를 두고 선생님도 좀 뒤쪽에 한번 커서를 더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선택한 레퍼런스 말고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네, 뭐 다른 거 저는 한 4개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똑같이 엔드노트 탭 메뉴에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가 알아서 자동으로 1번부터 3번 있었으니까 인용된 순서대로 4번부터 7번 잡히게 되고요. 아래쪽에 7번까지 레퍼런스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논문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사람들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본문 내 인용 번호를 손으로 안 바꾼다는 그 자체부터 축복입니다. 예, 이거를 손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 두 번째 리스트가 굉장히 바로 쫙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볼륨에는 다 볼드체가 들어가 있고 뭐 타이틀은 똑같이 다 이탈릭체고 저자명수가 일정 수 넘어가니까 애돌로 처리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 방식이 다 스타일에서 입혀줍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A라는 PDF에서 붙여오고 B라는 PDF에서 붙여오고 C에서 붙여오다 보니까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 다 손으로 다 맞춰야 됩니다. 원래. 예, 그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이게 당연히 투고가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투고하는 학술지에 맞춰서 모양을 스타일만 입혀주면은 30개든 100개든 다 바뀌어요. 동일한 포지션으로 모양으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인서트 방식은 요 인서트 셀렉트 사이트 방식으로 알려드렸는데 사실 엔드노트 메뉴를 찾아보면 한 6가지 정도 다른 인서트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커서 두고 요 위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면은 이렇게 팝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검색하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여기 선택해서 인서트 뭐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방법으로 알려드린 이유는 이게 내가 가장 인서트 할 때 어떤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미 리뷰를 되게 많이 하신 상태에서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고요. 어느 위치에 들어간지도 보이기 때문에 거의 실수가 아예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교환해 보시게 되면 엔드노트가 연동된 부분은 클릭 시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임의로 편집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워드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옅은 회색 음영과 진한 회색 음영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진하게 회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앞전에 용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필드 코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필드 코드라는 부분은 워드라는 프로그램에 엔드노트가 기능적으로 들어와 있는 영역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1, 3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저희가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일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뭐 저자, 연도 정보부터 해서 이 아래 레퍼런스도 보면 초록 정보가 다 담아져 있는데 단지 이걸 보여줄 때 초록 정보는 좀 빼주고 숫자 형식으로 보여줘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임의로 그러니까 즉 진한 회색 음영 부분을 임의로 편집하면 안 되세요. 임의 편집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1번은 이런 경우예요. 2번 레퍼런스 잘못 들어왔어요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는 경우. 그러니까 키보드나 어떤 이런 클릭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지우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단의 앞뒤를 바꿔야 돼서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잘라냈을 때. 지금도 편집을 했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상태로 편집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편집이라는 거는 회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의 어떤 워드의 기능으로 편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이렇게 되면은 오류 난다고요? 그러면 불안한데요? 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엔드노트는 전 세계에서 진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0%, 0%. 그래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오류가 나시는 경우들이고요. 사용 방법만 제대로 알면 오류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오류가 안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류가 안 나는 방법은 이 참고문을 삭제하는 방법만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편집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지우거나 빼는 경우들인데 그러니까 넣는 거는 내가 쭉 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빼는 경우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Edit and Manage Cita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잘 확인하시고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돼요. 나타난 팝업 창에서 이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측에 검은 역삼각형이 있거든요. 이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Remove Citation이라고 삭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지우시기만 하면은 절대 에러가 없어요. 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도 지금 인설트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내가 지우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Edit and Manage Citation 요 메뉴 클릭하시면 되세요. Edit and Manage Citation 클릭. 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Edit and Manage Citation. 자, 요 창이 또 하나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은 바깥쪽에 회색 음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왔다 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어느 영역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이라는 레퍼런스가 여기만 인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뒤에서도 똑같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입니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우측에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Remove Citation 눌러주시면 되세요. Remove Citation. 저는 2개씩만 남겨볼게요. 근데 이렇게 지우시다 보면은 바깥쪽에서 바로 안 지워져요. 그쵸? 바로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캔슬 누르면 그냥 다시 취소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다 지우고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삭제가 활성화되고 번호 정렬 자동으로 다시 맞춰주고 4개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 레퍼런스를 지우고자 할 때는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는 게 아니라 드래그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2번에서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문단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 문단이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잘라내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회색 음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1, 2번이 있었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뭐해서 뭐 그냥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대로 표시를 해둘게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 1, 2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네, 잠깐 지어놔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문단을 그대로 잘라내고 뒤로 붙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1, 2번이 여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1, 2번의 아티클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인서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번, 2번이었는데요? 네, 당연히 앞에가 1, 2가 됐으니까 이게 3, 4가 돼야 되겠죠? 네, 문헌의 인용 순서대로니까. 그 다음에 제가 쓴 것만 지워줍니다. 그럼 회색 음영을 건드리지 않고 편집이 끝났죠? 이렇게 문단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두점이 지금 뒤쪽에 있는데 구두점이 앞으로 가야 되게끔 바뀌었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를 잘라내서 뒤로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구두점만 지우고 앞쪽에다 찍어주면은 구두점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색 음영을 건드리지 않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색 음영을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에디트 매니지 사이트에서 제외시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세요. 그래서 잠깐 빼놓고 다시 인설트 요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스타일 변경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 드롭다운 바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넘버드와 어서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 양식을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예전에 간호학들이 다 어서데이트 양식을 많이 썼다가 요새는 다 밴쿠버 스타일로 많이 돌아온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요 양식을 저희 쪽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양식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진 않아요. 학술지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값들이 다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는 직접 수정해서 쓰실 수 있게끔 엔드노트 지원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수정을 하시는 걸 알려면은 저랑 한 2시간 동안 하셔야 되세요. 네, 굉장히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교육 드리는 것보다는 요거는 다운로드해서 쓰셔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제공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 주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즉각 잘 안 올라오고 내가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은 그 요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항상 로그인 하시고 하셔야지만 모든 기능을 쓰실 수 있으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엔드노트 그 다운받았던 메뉴, 엔드노트 메뉴로 들어오시고 가장 앞에 있어요. 메인 메뉴에. 여기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스타일 탭에 들어보시게 되면은 학술지 이름으로 이렇게 다 업데이트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주시면 되고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는 탭에서 요청을 주시면 되세요. 뭐 신청하실 때는 그냥 내가 투고한 학술지 이름이랑 그 학술지 URL 정도만 붙여놓으시면 되세요. 뭐 특별하게 자세하게 뭐 쓰실 건 없으시고 제가 그걸 보고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 여기 있는 뭐 학술지 하나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올스파이오딕 서저리다라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있는 요 ENS라는 형태의 파일을 받으셔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 파일을 받으시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 안내를 참고하세요 하고 링크가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열립니다. 제가 모든 스타일 파일 올릴 때마다 이 링크를 꼭 걸어놔요. 왜냐? 스타일 파일은 그냥 다운받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안내 사항들을 꼭 보시고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쓰실 때 읽어보시면 되세요. 되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모르시면은 저한테 문의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 왜냐면 파일을 아까 다운로드는 받았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경로가 있어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 폴더에 스타일즈란 폴더가 있어서 여기다 넣어놔야지만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왜 여기다 넣어놔야 되냐면은 저희가 아까 워드에서 스타일을 바꿀 때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메뉴들이 있지만 가장 위에 보시면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이라고 다들 보이실 거예요. 한번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엔드노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올드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없거나 올드한 경우는 저한테 신청을 주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를 아까처럼 저장하시면은 저는 지금 올스페디 서저리에 들어갔어요. 알파벳 순을 찾게끔 되어 있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에 맞춰서 모양이 바뀝니다. 이 저널은 본문 내 인용 번호를 위첨자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탈릭체는 안 써요. 그다음에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고 저자 수는 6명까지 쓰고 애돌로 처리하게 아니 6명까지네요. 6명까지 쓰고 애돌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전월명은 약어명으로 처리하게끔 되고 이런 것들이 형식을 다 맞춰줘요. 맨 앞에 있는 번호는 볼드체로 쓰게끔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투고한 학술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신청 주시면 대부분 당일 아니면 하루 정도에 다 만들어 드리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하셔서 내 분야에 있는 막 전화 20개 올리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그냥 그때그때 신청 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미리 올려놓으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또 신청하셔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미리 갖고 있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요청하시면 되세요. 학위 논문 쓰실 때는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있어요.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성균관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여기 있으니까 요걸 받으셔서 쓰시면 되세요.
2015년에 학예 논문 요령이 작성 요령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아직까지 개정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슬슬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GPT 때문에라도 그 항목들이 좀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시고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딱 한 번 쓰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제출 전 쓰는 기능이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다 쓰신 다음에 투구를 하실 때는 이런 메뉴들 그 투구 규정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투구 규정 일부 캡처한 건데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로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반드시 제거해라. 일렉트로닉 매뉴스크립트를 서브미팅 하기 전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필드 코드를 제거하셔야 되는데 제거하는 게 여기 있는 이 회색 음영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끊으라는 뜻이거든요. 매크로를 끊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는 방법이 이 Convert Citation Bibliography의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파일을 일단 저장하라고 물어봐요.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저장을 합니다. 바탕함수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문서 2라고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문서를 드래그를 해보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이제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매크로가 끊어진 거예요. 필드 코드가 제거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필드 코드가 제거돼요. 그래서 엔드노트의 Convert to Plain Text는 필드 코드를 제거하는 기능이고 논문 제출 전에 쓰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능을 쓴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거는 필드 코드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엔드노트의 기능을 쓸 수가 없는 문서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꿔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문서를 새롭게 다시 인설트하면은 걔가 1번이에요. 그냥 무조건 걔가 1번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일반 글자예요. 예. 엔드노트 인식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투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없애게 되면 좋은데 이제 리젝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리젝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작업했던 문서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타겟을 설정한 그 맞춰서 투구 규정에 맞춰서 문서를 편집을 하고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참고문헌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러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 다 거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스타일만 딱 그 전에 맞춰서 입혀주시면 되는데 입히려고 했더니만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요거 이 워드 문서가요. 요 엔드노트를 썼었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오시는데 이거 절대 연결 못해요. 이거는 엔드노트 자체 분석을 못합니다. 왜냐? 코드가 없잖아요. 예,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처음부터 인설트 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설명드려요. 당연히. 예, 다시 1번부터 맞춰서 여기 위치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지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컨버트 투 플레인 텍스트 할 때 얘가 메시지를 나타냈어요. 저장하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저장했었거든요. 요거 어디 있냐면은 요 창 하나 내려보면은 바로 뒤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되는 요거 가장 마지막 이 플레인 텍스트를 만들기 끊기 전 파일을 잘 갖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항상 저장을 하고 갖고 계실 때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워드 분석 이렇게 딱 묶음으로 하나의 폴더에 딱 집어넣어요. 요게 딱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제 워드 논문 작성 폴더에는 이렇게 폴더 하나에 요거 딱 세 개만 들어가 있어요. PDF 파일 더 넣을 필요도 없고 다 엔드노트에 묻어놨으니까. 그러면은 요거가 어디 폴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날짜의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날짜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짜에 작업해야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날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하지 마시라고. 수정하지 마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랑 워드 문서를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제 하나에 5월 21일자에 그럼 이제 5월 22일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작업 시작할 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요거 파일명만 바꿔줘요. 22일로. 그러니까는 쉽게 보면 책꽂이에다 하나씩 책을 꽂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책을 하나 내가 작업한 책 꽂아놨는데, 노트를 꽂아놨는데, 그 노트를 복사해서 옆에다 또 꽂아놓는 거예요. 22일자로. 그러면 23일날 또 복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교수님이랑 이제 작업을 했어요. 교수님이, 어제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여기 어제 거 여기 있잖아요.
어제 거 책자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폴더는 이렇게만 늘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건 어차피 용량만 늘어난 거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명에 뭐가 안 붙죠? 수정이 안 붙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고요. 선생님들은 또 이제 선생님들만의 방식을 또 만드시려면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돼요. 대학원 자료 정리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구글에. 뭐 필기의 끝판왕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어떻게 논문 정리를 하면 좋은지들을 선생님 좀 보시고 엔드노트로 정리하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편하신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니스크립트 매처 기능은 한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널을 투구하시는 저널 선정하기 어려우실 때 쓰실 만한 기능이에요. 엔드노트 기능 정리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논문 작성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건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다 만든 팁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고 하면서 해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선생님한테 공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정말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활용도는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자주 쓰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부정확한 정보를 내가 수집하면은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증된 학술 DB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생성하셔도 되는데 논문 워드 파일 하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만 이렇게 연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 개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워드 하나에다 집어넣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드노트 연동된 부분은 반드시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아까 설명드렸죠? 이걸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 엔드노트 하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도서관으로 문의 주시면 되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시고 이메일,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FAQ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오류나 이런 것들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여기 확인해 보셔도 되시고 정 안 되시면은 도서관으로 오셔서 저 찾으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세요. 교육 들으신 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옆에서 같이 봐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거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